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정원창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OBS 라디오는 99.9, 매주 수요일은 금쪽 같은 내 통장 999, 내 통장 999의 처리 정원창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연금과 사망보장을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연금과 사망보장이 뭔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뭔가 노후나 황혼기를 위한 거긴 하지만 네. 하나는 뭔가 살아있을 때고 하나는 죽었을 때고 뭔가 비슷하면서도 참 다른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험으로 준비하는 여러 가지 중에 네. 연금도 있고요. 그리고 사망보장이 있어요. 연금은 우리가 장수, 즉 노후의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하려고 오래 살면 그만큼 또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망보험은 당연히 내가 세상을 떠나면 유가족을 위해 준비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과 사망보장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보험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 치료나 또 경제활동 못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험으로 노후와 사망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연금과 사망을 보장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효율적인 연금과 사망 보장 준비 방법. 자, 과연 연금과 사망 보장 준비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게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볼게요. 네. 연금의 필요성은 자주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은 늘고 의료기술도 발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노후의 기간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득 없을 때를 대비해서 현재 소득의 일부를 노후로 이전시켜 생활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바로 연금이잖아요. 네. 그럼 사망보장은 어떨까요? 연금은 뭔가 소득이 없어졌을 때를 준비하는 거면은 네. 사망 보장은 내가 없어졌을 때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내가 없어졌을 때 남겨진 가족을 위한 준비?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맞아요. 네. 그럼 그런 사망 보장이 가장 필요한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뭔가 내가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던 음,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또 아이들이나 가족들의 뭐 양육비나 교육비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니까요. 네, 맞아요. 누구나가 당연히 이렇게 공감을 할 텐데 막상 준비를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우선 사망 보장은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까지, 즉 예를 들어서 65세 은퇴 시점까지 혹은 아이들이 대학 졸업 시점까지 딱 정해진 기간만 정기적으로 내가 일정 부분을 사망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 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정기 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진 기간만 정기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이게 효율적으로 준비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도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효율적이라는 게 정확히 계산적으로는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기간만 보장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으로 사망 보장을 받는 방법과 네. 그리고 종신토록 내가 100세가 됐던 90세가 됐던 나중에 늙어서 죽을 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관련된 예를 한번 금액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45세 남성 기준으로 정기보험으로 사망보장 1억 원을 보장받는데 65세까지 보험료는 매달 약 한 5만 원대가 나옵니다. 네. 45세 동일 남성 종신보험으로 1억 원을 보장받는 데는 보험료가 35만 원이 측정이 됩니다. 약 30만 원의 보험료 차이가 발생되죠. 그러니까 65세까지 사망 보장을 받는 건 월 5만 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보장받는 거는 월 35만 원. 네. 차이가 어쨌든 많이 나네요. 상황에 따라서는 더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자, 그 차액 30만 원을 종신보험이 20년 납 기준이기 때문에 20년간 연금으로 준비를 하고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라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연금액으로 쓸 수 있는 최소 연금 기준액은 1억 4,400만 원이 측정이 됩니다. 평생 내가 사망 시까지 73만 4천 원을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 재원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5만 원의 보험료를 종신보험으로 준비한다면 결국 사망 시에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1억 원. 언젠가는 되겠지만 1억 원이 전부인데 정기보험으로 5만 원씩 납입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경제활동 시기에 1억 원의 사망보장이 준비가 되고 그 후엔 30만 원으로 연금을 준비했다 그러면 연금액으로 쓸 수 있는 돈 1억 4천만 원을 내가 준비해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망보험이라는 거는 사망 후에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대신에 만약에 정기보험으로 사망보장을 준비했다라면은 나머지 금액으로 우리는 또 연금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망해서만 받을 수 있는 돈을 내가 노후에도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참 이 효율적이라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와 닿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뭔가 언제 내가 사망할지도 모르는데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사망보험금, 보장금을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필요한 시기에 보장받는 부분을 최대한 준비를 하고요. 소득이 없는 노후엔 연금으로 생활비 일부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데 막상 연금은 뒷전이고 여러 보장을 너무 비효율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필요한 연금, 저축을 못하고 있다는 게 바로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내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우리 가족들 뭐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과 걱정 때문에 그런 거 준비하느라고 기나긴 나의 노후에 대한 준비는 좀 소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족 생각만 하시다가. 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동키 여러분들 질문 주시거나 그런 거 살펴보면 이 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돈이 필요하게 되면은 이 보험을 활용해서 연금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매우 많아요. 네. 하지만 종신보험의 해지한급금을 갖고 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받는다 하면 그거야말로 매우 비효율적인 소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해지한급금은 내가 준비한 사망보험금보다는 훨씬 작을 겁니다. 그럼 언젠가 사망하면 받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망보험금을 훨씬 적은 금액으로 내가 연금으로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네. 네. 정말 이게 나중에 돈이 필요한 건 맞는데 사망해서 받을 돈보다 어쩔 수 없이 훨씬 적은 돈을 노후에 연금으로 쓰게 되면 참 아깝고 억울해지죠. 네, 맞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사망보험금을 건드리지 않고 버틸 수 있다면 뭐 충분히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넘겨줄 수야 있지만 사실 생각보다 노후가 너무 길어요. 그리고 맞아요. 준비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측정을 해놓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나중에 좀 빈곤한 노후 생활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돈벌이 재무상담소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해 주신 사연을 가지고 한번 더 들여다볼게요.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50대에 진입한 직장인입니다. 월급으로 생활비, 교육비, 그리고 부모님 용돈까지 뭐 이렇게 다 쓰다 보니까 남는 돈이 없더라고요. 이제 막상 50대가 시작되니까 저에게도 이제 은퇴, 노후 이런 고민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있으니까 그래도 준비는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실수령 예상액을 확인해 보니까 그 돈으로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더 막막해졌습니다. 지금도 빠듯한데 마음은 좀 급하고 그래도 부족하나마 조금이라도 준비하고 싶은 마음에 사연 보내봅니다. 자, 오늘 사연자님은 막 50대가 시작되신 직장인 분이세요. 50대신데도 여전히 자녀 교육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부모님까지 좀 모셔야 해서 돈 들어갈 곳이 많습니다. 이제 노후 준비 생각하면서 발등에 불도 떨어지신 상황인 것 같고요. 네, 흔히 이 나이대를 네. X세대라고 합니다. 정은창 전문가님 X세대. 맞아요. 전 MZ세대. MZ들이 들으면 되게 싫어하는 MZ세대.
저도 어릴 때 이 X세대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신세대 느낌도 들고 뭐 이런 맞아요. 들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 같지는 네.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대가 사실 베이비붐 세대와 밀레니엄 세대 사이에 끼인 세대라고 합니다. 75년생부터 85년생 분들 얘기인데요. 사연자분이 여기에 해당되시는데 이 세대에 살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의 하나가 바로 개인연금을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위에 베이비붐 세대를 받쳐야 하고 또 밑에 밀레니엄 세대들을 끌어야 하니까 정작 자기의 노후 준비를 놓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원철 전문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 X세대들이 정말 그 시절에 신세대라는 그 느낌이 있으니까 나는 계속 신세대다. 나는 젊다라고 약간은 착각하면서 젊게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 때문에 노후 준비를 또 소홀히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는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자식도 챙겨야 하는 끼인 세대가 되니까 여전히 노후 준비할 여력들도 없으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 자녀들 뭐 학자금까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사연자분도 연봉이 1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축할 여력이 많이 없으셨던 거예요. 재무 상담을 할 때 보통 저희가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이분의 경우도 특히나 눈에 띈 점이 바로 고정 지출 항목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조정을 통해서 도와드렸습니다. 네. 고정 지출 항목이 많다고 하셨는데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뜯어 보면은 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또 변동 지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고정 지출은 사실 좀 줄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필요한 생활비를 줄이는 것도 뭐 불필요한 생활비를 좀 줄이는 것도 좋지만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고정 지출 중에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 상당 부분이 보장성 보험을 많이 내고 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맞아요. 네. 보험도 이게 고정 지출이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보장성 보험이 얼마나 나가는데 사실 꽤 많은 연봉의 사연자시거든요. 네네. 근데도 이게 유독 눈에 띄었을까요? 4인 가족 월 보험료로 매달 130만 원이나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고 네. 소득 대비 적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 네. 이 130만 원 안에 걱정하셨던 연금이라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사실 크게 나가고 있는 보험료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하지만 전부 보장성 보험으로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혹은 사망했을 때 준비하는 보험으로만 나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네. 사실 예전부터 친척분께서 관리를 해주고 계셨다고는 합니다. 네. 종신보험부터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마다 보완을 이유로 하나씩 가입을 권유를 받다 보니까 지금처럼 많아지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월 보험료가 130만 원인데 이렇게 드실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또 합리적인 금액일 건데 지금 어떻게 구성이 또 되어 있었을까요? 네. 물론 보험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를 좀 따지기 전에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바로 가성비잖아요. 네. 암 진단이든 뇌질환 진단이든 심혈관 질환 진단이든 모든 질병이 저에게 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은 돈으로 보장을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라고 자주 말씀을 좀 드리는데 보험 내용이 워낙 광범위해서 사실 소비자분들은 쉽지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연자분과 아내분이 가입한 내용을 꼼꼼히 좀 살펴보시면 살펴봤는데요. 종신보험 각 2건씩 가입이 되어 있었고 실손보험이 포함되어 있던 종합건강보험에 가입이 2건 되어 있었고요. 운전자 보험 또한 역시 2건씩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좀 많은 부분을 좀 운전자 보험도 2건씩이나. 네. 딱 네. 필요한 부분만 가입하면 굳이 2건씩 가입할 이유는 없었는데 네. 뭐 그러니까 다쳤을 때를 좀 대비를 해서 좀 추가적으로 적립보험료 포함해가지고 나중에 환급받다라는 이유로 다시 또 가입을 좀 하셨는데요. 뭐 사실 이러한 부분도 좀 놀라웠는데 자녀분이 둘이나 있었는데 자녀분들 보험도 모두 종신보험으로 각각 25만 원씩 높은 금액으로 가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친척분 너무하신다. 아니요, 왜냐하면 자녀들의 종신보험은 태어나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손녀, 손자를 위한 사망보험금을 네. 이미 준비하고 있는 그런 보험 같은데
일단 뭐 중복된 부분도 있고 보험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는. 사실 뭐 어린 친구들이 가입하는 종신보험들을 저희가 좀 자주 접하기는 되는데 그 네. 이유는 나중에 가입하면 비싸지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보장을 받는 게 좋다라고 해서 가입을 하는데요. 네. 사실 나이가 들면 암, 뇌, 심장에 관련된 이러한 특약들이 비싸지기 때문에 미리 가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는데 사망 보장에 사망 보장을 받는 그러한 상품들을 미리 좀 가입을 저렴하게 가입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네,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가입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먼저 종신보험들은 특약들이 전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보장을 받고 있었고요. 운전자 보험이 2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 뭐 이름만 운전자 보험이지 하나는 상해 특약들로만 모두 준비가 좀 되어 있었고 종합 건강보험들도 너무 많은 특약들이 들어가 있었고 거기에 적립보험료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4인 가족의 월보험료가 매우 비쌌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들여다보신 결과 이제 뭐 종신보험에는 보장이 좁고 또 적립보험료까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또 느껴지는 구성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쨌든 월 130만 원이나 보험료를 내시니까 당연히 또 노후 준비는 소홀히 하셨을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은 어떻게 준비가 바뀌었을까요? 네, 종신보험 2건 중에 한 건의 특약들은 모두 5년 갱신형 특약들로 들어가 있어요. 납입 기간이 약 한 3년 정도는 남아 있었는데 네. 갱신형 특약들은 계속 납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었고 보장 범위도 넓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특약들은 모두 삭제를 하고 주 계약인 사망보험금은 감액 완납 처리를 해서 더 이상 납입은 하지는 않고 줄어든 사망보험금을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고요. 다른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외에 역시나 보장 범위가 너무 좁아서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보험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납입해야 되는 기간도 매우 많이 남아 있었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쉽지만 정리를 좀 했고요. 대신에 두 분이 다 해지를 하니까 해지환급금이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어요. 이 금액을 새롭게 준비하는 연금보험의 보험료로 더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냐 해지냐 또 유지도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와 철저하게 따져서 또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네.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해지환급금을 활용해서 이제 연금 준비에 더 보태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망보장금을 조금 줄이면서 대신 연금으로 준비를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내가 사망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사망보험금을 내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좀 방향을 좀 틀었는데요. 그리고 다른 종합보험들도 점검을 통해 보니까 너무 기준 없이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살릴 건 살리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만 좀 추가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역시 운전자 보험은 10,000원대로 새로 가입을 좀 도와드렸고요.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전보다는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자녀들의 종신보험 역시 아이들이 아직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 나이에 맞는 어린이 보험으로 평생 보장을 잘 받을 수 있게끔 다시 준비를 해드려서 4인 가족 보험료가 그전에는 13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50만 원대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당연히 보장은 더 넉넉하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을 네. 거고요. 보험료가 무려 80만 원이나 줄었으니까 이제 이걸로 노후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됐네요. 네, 필요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는데요. 네. 사연자분과 아내분 모두 개인연금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남편분은 40만 원, 아내분은 50만 원을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두 분 다 줄어든 보험료에서 각각 30만 원씩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해지환급금 4천만 원을 우리가 10년 동안 나눠서 남편분 앞으로는 10만 원, 그리고 아내분에게는 20만 원을 보태서 남편분 40만 원, 아내분 50만 원을 연금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 각각 40만 원, 50만 원씩 월 이렇게 연금을 준비를 하면은 나중에 얼마 정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남편분의 경우는 65세 시점에 납입한 원금은 4,800만 원인데 네. 연금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한
8,100만 원을 만들어 드렸고 네. 이 금액으로 매달 35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인 거죠. 평생 맞습니다. 받는 거죠. 아내분은 납입할 원금 6천만 원에 65세 시점에 연금 준비금으로 1억 1,800만 원을 준비할 수 있고 이 금액으로 매달 평생 49만 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상담을 통해서 이제 평생토록 매달 두 분 합치니까 86만 원의 연금이 생기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없던 연금이 상담 한 번으로 갑자기 생긴 거예요. 네. 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참 이게 나한테 맞는 연금을 지금 여력에서도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땅 판다고 새로운 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지출들, 뭐 다른 생활비를 줄이려는 게 아니라 보험료 하나를 줄여서도 연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동키 여러분들도 한번 그 길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연금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분들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과거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금 금리가 정말 옛날에는 너무너무 높았으니까 어떤 금융 상품은 옛날에 들었어야 금리도 높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험도 그렇고 연금도 그렇고 뭐 몇 년 사이에 새로 나온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그런 것들은 더 보장이 좋아지고 그런 혜택들이 늘어난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움직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정원창 전문가와 함께 99.9 순도로 가득 찬 방송을 한 네. 느낌이에요. 저도 많은 도움이 됐고요. 저희 또 다음 주 수요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